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최유한 평론가, 윤석천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D-Day를 맞이해서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갤럭시 S8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과연 트집 잡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앞에 지금 S8이 있어요. 저희가 두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쁘네요. 한번 두 대를 준비해봤으니까 두 평론가님께서 아직 마련 안 하셨죠? 제가 노트3, 노트7으로 가려다가 난리가 나서. 평론가님들이 이게 시대를 선도하시진 않더라고요. 이게 저기 전체가 그 휴대폰 전체가 아주 디스플레이 전체가 같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섹시하다는 느낌. 한번 직접 열어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진짜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전체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베젤리스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베젤리스, 워낙 핸드폰 자체가 커지면은, 물론, 화면도 커질 수 있겠지만, 핸드폰이 커지면 손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핸드폰은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되 화면은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베젤리스라는 그게 기술이죠. 네, 이런 거를 이번에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갤럭시 S8을 한번 살펴봤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세요? 윤 평론가님? 일단은 처음 딱 본 인상은 이 고급스럽다.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갖고 싶다. 글쎄요, 우리 세대는 휴대폰에 그렇게 열광하는 세대는 아니라서. 근데 젊은 세대라면 탐을 낼만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노트3에서 노트7으로 바꾸려다가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S8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왜냐하면은 이 논란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결정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약 판매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낸 건 사실이죠. 자, 이 좋은 성과를 이뤄냈을 때에는 사실 이 핸드폰의,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스펙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스펙이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 세계 휴대폰 중에서 가장 역시 기술의 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없이 그냥 밋밋하게 아까 보셨을 겁니다. 카툭튀라고 얘기를 하죠. 카툭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면에 1200만 듀얼 픽셀, 전면에 800만. 그래서 배터리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얇으니까. 배터리 얇은데 신기술을 적용해서 오히려 더 성능을 확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 방금 말씀하셨던 베젤리스. 그러니까 양옆이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인공지능 빅스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음성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세 가지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거 S8이 최초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바로 삼성의 기술의 삼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엣지 제품을 항상 사용할 때마다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엣지가 이렇게 이 화면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을 손을 잡을 때 여기가 인식이 됐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순간 갑자기 뭔가 신호가 와서 실행을 해버리고 이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 이 엣지 부분에 터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편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이런 또 기술을 넣어놓기도 했어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자 편의성을 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윤석천 평론가님은 또 갤럭시 S8과 관련된 장단점들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장점은 이제 아까 최 평론가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거는 역시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 같아요. 베젤리스, 그 다음에 인피니트,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아주 무한 확장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휴대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비율을 갖다 18.5대 9로 해서 기존의 16대 9의 기존 콘텐츠는 물론이고 21대 9의 영화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이 됐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역시 배터리 부분이 있겠죠. 기존에 뭐 3000에서 3500 그러니까 밀리 암페어 아워 정도를 갖다 채용했는데 이건 전작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좀 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아주 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역시 배터리 용량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니 해도 이제 벚꽃 액정, 벚꽃 에디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붉은색의 감도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인공지능, 어떤 인공지능 음성 빅스비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의 약간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논란. 그런 측면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문인식이 카메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문인식이 어디 되어 있는? 카메라 옆쪽에, 카메라 뒤쪽에 있어서. 자, 지금 저희가 핸드폰을 직접 잡았을 때. 여기가 지금 카메라고 지문 인식이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쪽에 닿아서 이 카메라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소비자의 불만들도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저는 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손가락이 닿긴 하는데 좀 손이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손이 이렇게 뻗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걸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 트집 잡기인지 아니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점인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폰을 두 가지를 제각각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벚꽃 붉게 보이는 액정에 붉게 보이는 거 그 설명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자, 여기입니다. 색상 최적화. 자, 저희가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이 동일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계에 만지는 게 이게 저희가 여기다 설정을 저희가 옮겨놨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저희가 조건을 동일 조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논란을 살펴보면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놨을 때 어떤 핸드폰은 빨간색이 좀 붉게 보이고 어떤 핸드폰은 백색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점이냐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색깔은 보기 나름인데 왜 트집을 잡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화면을 통해서 이게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면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모두 다 최상으로 올려놨는데 이쪽에 보이시는 게 조금 더 백색으로 보이고 혹은 이쪽에 보이시는 게 조금 더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떤 것은 파란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파란색이 덜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걸 실제 시각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약간 붉게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카메라로 잡다 보니까 파란색이 조금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붉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논란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지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에 구동하는 반도체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발광 소자에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구조
구조가 새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 이제 의심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최종본이 아니다. 그리고 불량 문제가 아니라 색상 최적화 설정을 소비자 각각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 이 사용자들,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특정 검수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휴대폰은 이런 증상이 없다라는 글이 나더라고요. 고남기 에디션 그렇죠. 이런 메이드 바이 XX 홍길동 이래서 이제 고 모 씨가 검수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붉은 기운이 돈다라는 거는 어떤 소비자들이 일단 그런 불만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면서 다시 1등을 갖다 탈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전에 갤럭시 노트 7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느끼는 어떤 소비자들의 불만은 그게 제품의 불량이 아니더라도 신뢰 회복 차원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일부러 검은 판까지 마련을 해서 좀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굳이 이렇게 애써서 조건을 마련을 해서 보여줬을 때 차이가 보인다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생활할 땐 불편함이 없다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의 뭐 이거 판매량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기술의 삼성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는 최신 기술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발전하는 과정에 조금의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고 새로운 발광 소자를 새롭게 시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 예전에 있었던 그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발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논란이 있다 한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이 어떠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봤을 때 별 차이 없었거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건 엄청나게 붉다 엄청나게 파랗다 이렇지 않거든요. 사용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직접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직접 들어보진 못하지만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이 논란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핸드폰이고요. 자, 과연 이 핸드폰의 색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이 핸드폰의 지극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어서 두 번째가 빅스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 얘가 실행해주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빅스비죠. 인공지능 비서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기존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딴 애플에 비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난을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근데 역시 빅스비도 그런 비난에 있다는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기존에 그 전작들에 있었던 S-보이스의 기능을 갖다 뛰어넘지 않았다라는 평이 대다수죠. 또 사실은 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걸 기다려라. 왜 그러면 올해 말 정도면은 이게 좀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은 지난해 미브랩스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빅스비에는 사실 그 기술이 원천적으로 차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차용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입장은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가 많이 늘어서 시간이 지나서 빅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애플에 비해서 항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는 어떤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휴대폰이라는 건 미래 사회의 초연결 사회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능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미래 프리미엄 시장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원에 한 발 뒤처지는 결과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완성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라든지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비브랩스의 기술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빅스비를 보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닌다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흡수하지 못했는데 왜 먼저 이렇게 내놨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휴대폰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한 기술이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 바둑에서 사람을 대상해서 연승했을 때 사람이 깜짝 놀란 이유는 기계가 혼자 습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사람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바로 딥러닝인데 그 딥러닝을 기술이 우리가 채용을 했고 이것이 점점 자료가 축적되면서 발전한다라는 것을 먼저 소위 얘기해서 생태계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삼성이 채용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라기보다 먼저가 논란이 되는 것이 비전, 소위 얘기해서 사물을 찍었을 때 그것이 바로 쇼핑몰이랑 연결됐는데, 그것이 엉뚱한 제품이 나오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삼성이 처음으로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료 축적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삼성전자는 기존에 이제 애플의 Siri라든지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미진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을 느껴서 사용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결국은 이 기술이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미진한 상태로 내놨다는 거는 오히려 사용자의 실망감을 부추겨서 삼성이 바라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 측면은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아까 사실 이제 우려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올해 10주년이란 말이죠. 가을에 애플 8이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삼성 S8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지만 그 애플의 8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나올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삼성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의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문제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념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거의 엇비슷하게까지 최고급 사용을 하는 샤오미 M6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28일에 출시된다는데 가격이 반값이에요. 41만 원대예요. 41만 6천 원, 49만 원. 요 사이에서 결정된다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최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률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보편적으로 접했던 거는 애플의 시리였잖아요. 시리였죠. 애플의 시리였는데 애플 시리가 처음에 이제 나오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 옛날 우리 애니콜 삼성전자 우리 집 했을 때보다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시간을 쌓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정보를 모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그것을 습득하게 됐고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시연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출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걔네가 학습할 수 있을 만큼 사용자들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빅스비를 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유독 삼성전자에게만 이런 높은 잣대를 세울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프리미엄급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충족, 삼성이면은 이 정도 해야지. 예전에 우리 집 했는데 네. 부장님한테 연결됐거든요. 우리 집 할 때 이제 우리 집으로 연결이 네, 돼요. 네. 이 기술이 축적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고 이제 먼저 평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네. 그건 언론의 평가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오늘부터 출시가 됐으니까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오늘부터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M&A를 많이 했잖아요. 네. 리브랩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사실 그 회사를 갖다가 이게 그 서둘렀다는 입장이 그래서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네. 그 기분을 완전히 채용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들의 이런 느끼는 어떤 불만들이 없어졌을 텐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네.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건 사용자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실망감을 줘가지고 이게 사용자가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네.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어떤 조언일 뿐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도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삼성전자가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사실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보는 눈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위상이 계속해서 글로벌 1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이제 2016년 4분기하고 2017년 1분기에 네네. 전 세계 판매량에 대해서 차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보시면은 2016년 그 4분기에서는 랭킹 1위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이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그 4분기였어요. 2016년 4분기. 근데 이번 1분기에 들어오면서 마켓쉐어 네.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선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26%로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것이 앞으로 지켜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차이가 지금 지난 4분기 때 1, 2위 차이와 네. 요번에 1분기 때 1, 2위 차이가 조금 나죠.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한 10% 작년 10%포인트 4분기에는 정도 예. 나네. 2%포인트에 그쳤는데 올해 1분기에는 거의 10%포인트까지 나죠. 시장 점유율 차이를 벌려놨네요. 자, 여기까지 벌려놨는데, 이제, 네. 얘기는 9월 달에 나온다, 10월 달에 나온다, 11월 달에 나온다는 이 얘기가 많은 애플 8, 그러니까 네. 아이폰 8이,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8이 어느 만큼 따라올 것인가, 이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머지 부분, 화웨이나 오포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따라오기 힘들다. 네. 정말로 양강구도가 굳혀진 상황이고, 전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축적되고, 사용자들끼리 입소문이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네. 이 1위 자리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역전이 될 것인지, 네. 치열한 한판 승부가 가을에 벌어질 것이라는 네, 거죠. 사실 핸드폰은 출시가 되는 시기가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즌별로 좀 달리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네. 사실 이 휴대폰 시장 자체라는 건 네. 이미 성수 단계를 넘어 포화 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네. 예를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지금 한 자릿수 성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쪽 생태계를 프리미엄 폼으로 잡아야 되느냐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연결 사이에 플랫폼이 된다는 의미가 네. 있는 겁니다. 네. 모든 게 휴대폰에 연결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물의 인터넷, 증강현실, 가상제, 미래의 그렇죠. 우리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결국은 휴대폰으로 직결이 되는 게 이쪽에 그래서 마켓쉐어를 장악하는 쪽이 네. 사실은 그런 쪽의 어떤 생태계를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켓쉐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인 거예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네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실수들을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들이 무엇인가 불만을 내비쳤을 때 그것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이 오히려 그 1위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다고 예, 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에서 오늘 출시가 된 정식 개통이 될 수 있는 이 S8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갤럭시 S8이고요. 오늘 윤석천 평론가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 같이 함께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